안녕하세요. 어부바 갤러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도슨트 유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어부바 갤러리의 주제는 자연과 풍경입니다. 우리가 너무 멋진 풍경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라는 말을 하죠. 미술사에서 화가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그림 중 하나가 풍경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가에게 있어 자연은 아름다운 풍경을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정신과 감정을 담아내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양하게 변화해온 대표적인 자연과 풍경 명화를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동양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산천초목을 담아내는 산수화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철학적 사유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17세기가 돼서야 풍경화가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자연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는 풍경화가 제작되기 시작했죠. 낭만주의 미술은 이성과 질서 중심의 신고전주의 미술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는데요. 낭만주의에서 자연은 억압받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을 억압하는 종교나 제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자연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질서보다는 자유를, 국가보다는 자유와 개인의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풍경화는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경의 가치를 부여했는데요. 풍경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윌리엄 터너나 존 컨스터블도 모두 영국의 낭만주의 풍경화가입니다. 낭만주의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꽃피웠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작품의 주인공이자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바로 프리드리히입니다. 프리드리히는 독일 낭만주의 화단에서 풍경화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화가입니다. 루터교 신자인 아버지 밑에서 10남매 중 6째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는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비롯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죽는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이후 자연은 신의 계시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연을 그리는 작업이 신에게 다가가는 수단이라고 믿으며 자연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가 자라왔던 환경의 영향 때문인지 그의 풍경화는 고독, 죽음, 초월과 같은 인간 내면의 감정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사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담아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그림이 지금 보시는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절벽 위에서 안개 낀 풍경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압도될 것 같은 거대한 자연과 황홀함, 더불어 남자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성찰과 고독, 불안감 등을 동시에 읽을 수 있지 않나요? 프리드리히가 그림에 남긴 자연의 모습은 실제로 독일 작센과 체코 보헤미안의 산 풍경을 섞어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풍경은 실제 자연이라기보다는 내면적, 사유의 공간인 것이죠. 바다처럼 넘실대는 안개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남자의 뒷모습은 자연과 대비되는 한없이 작은 인간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살았던 19세기의 독일은 카를스바트 선언으로 예술가들이 모두 검열을 받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 저항적 문화인 청년 문화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와 예술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 속의 남자가 입고 있는 짙은 녹색의 옷은 독일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적 이상을 이루기 위해 결성된 브루셴샤프트라는 독일의 대학생 단체의 단복입니다. 프리드리히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혁명의 의지를 그림 속에 표현했던 것이죠. 다시 그림을 보시면서 프리드리히가 생전에 했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었던 풍경화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으로도 많이 꼽히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바로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 작품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술 분야는 튜브 물감이 개발이 되면서 갇힌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죠. 화가들은 야외에 나가 실제 풍경을 보고 빛과 함께 포착된 순간을 빠르게 캔버스에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실내에서 그려지는 역사화나 종교화, 그리고 본 것처럼 완벽히 재현해내는 풍경화가 아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대상의 색과 형태를 포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이 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린 그림이 바로 인상 해돋이입니다. 인상 해돋이는 1874년 4월 15일 당시 인기 초상사진가인 나다르의 파리 스튜디오를 빌려서 열었던 전시회를 통해 처음 대중에게 선보였는데요. 폴 세잔, 오기스트 르누아르, 베르트 모리조, 에드가 드가, 까미유 피사로, 알프레드 시슬레 등의 작품과 함께 모네는 유화 5점과 파스텔화 7점을 출품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첫날에만 200명, 매일 100명 정도가 관람하면서 폐회할 때까지 3,500명이 방문할 정도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대중의 관심과 달리 인상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비평가 루이 르루아는 프랑스의 대표 풍자신문이었던 르 샤리바리에서 클로드 모네의 그림인 인상 해돋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제프 뱅상이라는 허구의 인물인 미술 평론가가 전시회를 구경하는 사파를 넣고 인상 해돋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작품은 뭘 표현하는 것인가요? 초창기의 벽지도 이보다는 더 완성도가 높겠습니다. 라는 비판하는 글을 넣은 것이죠. 이렇게 모네의 그림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단어가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모네가 인상, 해돋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고향인 르아브르의 항구를 보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풍경을 보며 느껴진 즉흥적인 인상을 그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전의 그림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색의 표현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죠. 모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색은 빛과 대기, 주변의 색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색과 형태를 보이는 대로 바로 캔버스에 옮기기 위해 원색을 칠했는데요. 이때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빛과 어둠을 표현해냈습니다. 이렇게 이전의 그림들의 구도, 채색, 원근법 등의 틀을 깨버리고 모네는 회화의 영역을 더 넓힌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많은 화가들이 인상주의에서 새로운 예술로 바꿔나갈 때도 모네는 죽을 때까지 인상주의를 고수했습니다. 너무 많은 빛을 보며 무리하게 작업한 탓에 말년에는 백내장까지 얻게 되었지만 그는 죽음의 순간 직전까지 그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빛의 색들을 그려냈습니다.